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자, 저희 잡정보센터로 메일이 하나 왔는데요. 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인 김진성 님이 저희 화요일 코너인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를 보고 나서 그렇게 직무 방향 설정을 해서 본인에 맞는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일단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미 반쯤 왔으니까 나머지 반은 저희와 함께 취업 준비 제대로 채워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성 취준생이 연락하고 싶어하신 글로벌 잡센터 박창규 저희 대표님께는 연락을 해놨으니까요. 연락 받으시고 막막했던 어떤 그 해외 취업 방향성을 잘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다른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제작진 이메일 주소 worktv@yna.co.kr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그때부터 성공 취업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많이들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답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017년 하반기 공채, 가을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도전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네.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공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잡정보센터 가을의 전설 시즌2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포터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제 옆에 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처음 예.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성현 아나운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박성현 아나운서가 네. 이제 좀 슬픈 일을 당했어요. 네.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잠시 오늘과 내일 자리를 비우고 우리 정보은 아나운서가 그 자리를 대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네.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그 서류 전형의 80%에서 90%가 그 발표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시기는 좀 지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 얼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항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 보이네요. 예. 예, 많이 먹어서 쪘어요. 예. 약간 통통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예, 많이 먹어서 이제 양복을 못 입겠습니다. 정말. 이제 먹을 좀 시간이 있으신 거, 이 말씀이신 예, 거예요? 이때 에너지를 보충해 놨다가 어. 또 이제 면접이 다가오면 이제 그때 방출을 해야죠, 에너지를. 지금 이제 에너지를 비축한 시기시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의 공채 합격 전략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 기업은요, 그 7월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초청한 기업들이 있었죠. 호프 미팅을 가졌었는데 네, 네. 그때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에요. 어디인 것 같습니까? 가짜 들어가는 기업이죠. 그렇죠. 가짜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뚝이라고 했던. 예. 가뚝이 많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오뚜기 그 최근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죠. 예. 예, 오뚜기, 가뚝이라고 불리는 오뚜기 기업을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많이 뽑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여의치 않을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채용 규모가 보통 결정되는 게 음. 보통 그 올해 비즈니스 결과 그리고 내년 예상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 놓고 또 하나는 어떤 정부 시책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몇 명 뽑겠다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컨대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예상하면 다 맞아요. 네. 예, 70명 뽑을 좀 겁니다. 거만하신데 오늘. 배가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이 자세로 하게 되는데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0명. 예, 작년에 대기업, 여긴 대기업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중견 기업이죠. 예, 매출 규모는 2조가 넘는데 그래도 중견 기업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이게 비즈니스가 괜찮았어요. 비즈니스가 괜찮았고 그리고 내년에도 괜찮을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시책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아마 보통 경우는 한 50명 내외를 뽑았었는데 올해는 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3. 한 평소보다 한 40%는 늘린 건가요? 예, 많이 늘린 거고요. 이제 채용 직무를 보시면 또 다양해요. 한 12개 정도 채용 직무를 뽑고 있는데요. 영업, 어딜 가나 영업은 꼭 있죠. 그리고 영업은 항상 가장 많이 뽑는 곳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홍보 영양,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엔지니어링, R&D, 마케팅, 디자인, 관리, 재무, 구매, IT 이 영역에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뚜기에서 나온 라면을 참 제가 좋아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나온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라면 다 좋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저만의 레시피가 또 있는 또 그 라면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게 오뚜기 같은 기업들은 어떤 지원자를 선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아재 개그를 좀 한번 해보자면 오뚜기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괜찮은데요? 아, 괜찮아요. 예. 굉장히 어떤 지원자를 선호합니까? 예. 아재 같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죠. 대답이었습니다. 일단 두 의미 가지로 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기업이 중견기업이다라는 걸 하나를 생각해 보시고요. 예. 또 하나는 채용 공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일단 중견기업 2조 한 100억 원 정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가 대기업 집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삼성, 뭐 SK, 현대차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견기업일수록 어떤 사람들이 유리하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 이해가 있는 사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많이 뽑힙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이 친구가 우리 회사를 알고나 지원하는 거야? 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자소서를 봤을 때는 탈락을 시켜요. 사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소서, 지원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뽑힐 거고요. 또 하나는 채용 공고에서 굉장히 독특한 걸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채용 공고는 보통 어느 직무에서 언제까지 뭐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 채용 공고를 보시면 다른 기업의 채용 공고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나 더 넣었어요. 뭘 넣습니까? 그게 뭐냐면 인재상입니다. 네. 인재상. 예, 채용 공고에 아예 인재상을 딱 박아놓고 우리 이런 사람 뽑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 뽑겠다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그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가 높은 지원자를 예. 선호한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을 그래요. 선호하는 건가요? 예, 오뚜기의 인재상 살짝 추상적이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만의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되거든요. 일단 네. 읽어드릴게요. 어떤 인재상이 있는지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와 윗사람을 공경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예의 범절을 갖춘 인재로서 조직과 가정에서 절약 정신을 실천하는 인재.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법규와 약속을 지키고 올바른 행동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인재. 이게 두 번째. 네. 세 번째, 마음과 정성으로 사회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인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예의 바른 친구, 착한 기업 가뚜기가 착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좀 이제 유교 문화다 보니까 네. 좀 그 부모 공경하고 예의 그렇죠. 바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를 인재상에 아예 대놓고 드러내고 있고요. 보통 기업들이 요즘에 추세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면 외국계 기업처럼 실적 위주거든요.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너희들 우리가 뽑아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거와는 달리 그래도 우리는 인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약간 근데 저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예. 약간 구태적인 느낌에다가 그런 느낌이 들 수 약간 있죠. 보수적인 느낌. 네, 네.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예. 그런 게 좀 있죠. 구태라고 표현하면 서운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약간 가뜩에서 보수적인 느낌. 그렇죠.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지만 뭔가 정도를 걷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는 회사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재상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네.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여기 인재상에서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네네. 예, 어떤 게 있나요?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타인, 네. 타인. 예, 하나는 실천. 그렇네. 네. 예, 타인이. 요거를 우리 용어로 바꿔보면 네.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들어와서 일을 잘해도 좋지만 일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에서 융화가 잘 될 것이다. 그렇죠. 융화가 잘 돼서 팀워크를 이루고 협업을 이루어야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야 라는 것이 숨어 있고요. 너 혼자 잘난 건 저기 뭐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죠. 실제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요즘에 나오는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은 개인 역량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데 이거는 팀으로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요즘 다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면 성과를 내지를 못해요. 어.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팀에 적응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뽑겠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실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실천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린 말 필요 없어.
너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겠고 실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보여줘. 네가 과거의 경험을 그렇게 했어? 그럼 나는 믿을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 힌트로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타인과 실천에 대한 것을 명심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 보니까 성실성, 팀워크 배려, 정직 윤리, 솔선수범의 자세 이렇게 뽑아서 어필을 하시면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어필하시면 합격에 가까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네,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도 궁금한데 이 성실성 같은 거라면 학점 같은 게 좀 중요하게 그렇죠. 작용하는 건가요? 뭔가 예. 꾸준히 해온 거. 그렇죠. 네. 학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면 성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학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도가 직무마다 조금은 달라요. 여기 지원 직무 분야 중에서 R&D 같은 경우에는 학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R&D를 지원하실 분들은 학점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직무인 경우에는 사실 학점이 중요하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까지다. 그게 네. 3.0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아, 네. 3.0 정도는 넘어라. 그래야지 학교 좀 다녔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크게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성실성을 학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채용 공고를 보시면 어학 기준을 여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어학 기준. 있습니다. 네. 예, 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어학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직무에서는 어학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제법 높아요. 토익이 800점, 네.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 6급 이상.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두 개가 다 같이 동시 만족돼야 돼요. 아, 동시 만족인가요? 이게 성실도의 속도인 거예요? 예, 아니면 그렇게 해외 보고 영업을 아니 뭐 해외 진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뚜기에 들어가서 영어를 쓸 일을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특이하네요. 성실도에 대한 어. 척도로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점과 영어를 좀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근데 탈스펙 시대의 말이에요. 예. 뭐 좀 약간 구태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회사 자체는 마음에 들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채용팀에게 제가 후반부에 또 조언을 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아쉬움이 묻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팀워크와 배려란 그 인재상인 건데 팀워크라고 한다면 뭐 이제 저희가 그 대학생들이 뭘 따로 네, 뭐 조별 과제 같은 게 창업을 있죠. 하지 않는 한 네. 뭐 조별 과제라든가 뭐 이런 아르바이트 예. 이런 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고민들이 적죠. 뭐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팀 많이 프로젝트가 하니까. 있으니까 무조건. 예, 네네. 괜찮으니까. 그런데 인문계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죠. 그런데 프로젝트라는 게 여러분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무엇인가 목표가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달성해야 될 목표가 정해져 있다. 그건 모두 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란 단어에 되게 강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거창함이 묻어 있는. 예, 네네. 그렇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운 입어야 되고. 예, 세계 그 프로젝트 관리자 공인 인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 예. 또 기승전 자기 자랑을 또. 예, 그렇죠. 예, 어깨 한번 쓱하고 예.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제가 그 자격을 가진 이후에 생활이 바뀌었어요. 제 그래요? 모든 생활은 프로젝트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아. 네. 무엇인가를 일을 할 때 그냥 하던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왜 하지? 목표가 있어?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끝내야 되지? 이것을 만족시켜야 될 목표 지점, 그 퀄리티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좀 비인간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문계 학생들도 학교에서 하는 어떤 기술적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외 활동을 했어. 네. 그렇다면 그냥 그거 해야 되니까 학점 해야지 타려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예, 내가 목표를 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 어떤 노력이 필요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범위를 정해놓고 그리고서 내가 했던 일들 이것을 프로젝트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본인의 능력으로 모든 이 그 프로젝트를 결과를 만족시켰다라고 끝까지 밀고 나가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특히 이 그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했던 그런 일들 생활 속에서도 괜찮고 대외 활동도 괜찮고 봉사 활동도 괜찮고 어느 영역에서나
그 프로젝트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어필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직이랑 윤리 또 솔선수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량적인 요소들이 아니다 보니까 보도 책에서 많이 보던 네, 그렇죠. 그런, 예.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감이 좀 안 오는데 그렇죠. 네, 예. 설명해 주시죠. 정직 윤리 이거는 오뚜기에서는 분명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이냐? 일단 제가 구성 요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직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 글에서 갖춰야 될 그런 요소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칙과 약속이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원칙이 있어 조직에서 아니면 나의 생활 그 행동 규범에서 이런 원칙 이런 약속이 있었어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눈 감아도 위반해도 그래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에게는 제법 이익이 와. 이런 것들을 뽑아내 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일단 이거를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원칙을 고수했어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이 손해가 나에게는 얼만큼 크게 다가왔어. 그 기회비용을 좀 따져봐야 예, 되는 거죠.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느낀 점은 무엇이었어라는 것을 얘기해 준 다음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이게 나의 생활에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이후에도 쭉 그런 원칙에 의해서 생활해 왔어. 이것이 바로 오뚜기의 가치관 이런 그 결과 이런 오뚜기의 그 직업 윤리에 이렇게 맞아 떨어져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고요. 실제 제 학생 중에서 그 미국에서 유학했던 캘리포니아에서 유학했던 친구인데 그 유학생들끼리는 굉장히 똘똘 잘 뭉치거든요. 네네. 이 친구가 학교 구내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입구에서 쿠폰을 받는 거예요. 쿠폰을 받는데 한국 학생들은 우르르 왔어요. 다 아는 사이죠. 야, 네네. 들어갈게. 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들어가게 해주면 그때 그래도 기억이 소식 나도 좋고 이 친구들한테도 고맙다 얘기 듣고 좋은데 이 친구는 고민하다가 안 돼, 미안해, 안 돼. 라고 하고선 돈을 받고 들여보낸 거예요. 스스로의 양심에 좀 이제 그렇죠. 얼마나 친구들은 서운했겠어요. 멀리 타국까지 왔는데 좀 들여보내주지. 그러니까요. 근데 좀 그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매정하잖아, 그 너무. 네. 근데 원칙을 지켰다. 그렇기 어. 때문에 나는 손해 기회 비용이 이만큼 있었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친구를 비용을 잃게 된 거 받았다. 그래서 따로 자기 돈을 들여서 밥을 사주면서 미안하다라고 나중에 풀어냈다. 사주면서 예, 그건 좋네요. 이렇게 예. 한 거죠. 이런 거기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밥을 안 사줬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사주면서 이렇게 사비 그렇죠. 들여서. 또 하나 이제 솔선수범에 대한 건 이거는 행동의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이 있어.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요.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죠. 많죠. 내가 내 일인 듯 내 일이 아닌 듯. 어. 예, 안 해도 무방하고 근데 안 하자니 또 찝찝하고 뭐 이런 근데 거. 누군가는 해야 돼. 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회사 방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그 영역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했다면 분명히 나는 나의 노력, 에너지를 썼어야 돼요. 예, 그거 뭐 굳이 해야 돼?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하지만 회사의 원칙이 있지만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야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내가 남들이 주저주저 할 때 앞장서서 먼저 해봤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인턴이어도 괜찮고 학교 생활도 괜찮고 친구들 간에 여행 갈 때도 괜찮고 그 사례는 어디서 뽑아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을 주저주저 할 때 내가 앞장서서 이거는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먼저 시도했던 거 이런 거 사례를 끄집어내서 어필하시면 괜찮습니다. 사익과 관계가 없는 사익은 없지만 네. 그렇죠. 공동체 이익에는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 좀 애를 썼던 부분. 예, 공동체 생각해 이익, 보시면 여기에 좋을 항상 거예요. 초점을 그러게요.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이 마감입니다. 오뚜기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우리 김하윤 캐스터께서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또 자소 항목이 있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요즘 가뚜기라고 불리면서 선망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죠. 오뚜기의 자소서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항목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입사 후 자신의 목표를 설명하십시오이고요.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단체 활동 또는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포함해 설명하는 항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항목입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고 본인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하는 항목인데요. 직무 역량과 입사 후 포부를 묻는 1번 항목을 제외하고는 2, 3번 항목은 다른 기업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작성하고도 방향성을 잡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작성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윤 캐스터로부터 자소서 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오뚜기 자기소개서의 작성 전략 1번부터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지원 직무 역량과 입사 포부는 뭐 저희가 항상 봐오던 거였는데 직무 역량과 입사 포부를 같이 이제 묶었네요. 이건 예. 그렇죠? 예. 예, 두 가지를 묻고 있죠. 왜 오뚜기냐, 그리고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데 왜 오뚜기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작성해놓고 자소서를 작성해놓고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농심에다가 제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부를 했을 때 예. 회사명만 바꿨을 때도 네. 큰 차이가 없는 말이 잘 돼요. 그런 그죠. 자소서 그죠?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거죠? 이거는 해봤죠 예전에 한번요. 아 물론이요. 예, 농심이면 안 돼? 이런 자소서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농심에 제출하면 안 돼? 라는 걸 점검해 보시고요. 이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그 왜 이 회사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산업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되어야 됩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뻐요. 뽑고 싶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산업과 시장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꾸준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산업군이고. 그렇죠. 보이고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응. 이게 소비재 산업인 경우에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우리가 자기가 잘 익숙하잖아요. 먹으니까. 예, 익숙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죠. 자꾸 그 맛으로 승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진라면을 먹어봤더니만 역시 맛있네. 신라면보다는 더 네, 좋다고. 신라면보다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예, 오뚜기 그 햇반이 오뚜기 밥이 햇반보다 더 뭐가 맛있더라.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나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를 뽑는 게 아니라 공급자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잘 비즈니스를 할 사람인가를 뽑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 돼야 되고요. 직무도 왜 이 직무를 지원하게 됐느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어? 그 이유를 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가 무엇인지, 이 직무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내셔야 됩니다. 네, 결국 나의 자소서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다수의 오뚜기 지원자는 80%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처럼 막연히 오뚜기는 착한 기업이야. 예, 나는 여기 함께 하고 싶어. 꾸준한 네네. 기업이야. 예, 이런 식으로 성실한 접근할 뭐 거란 이런 말이에요. 것들. 이럴 때 여러분들 같이 80%에 섞이지 마시고 나머지 20% 다르게 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가 살짝 떠먹여 드릴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겁니까? 네. 예,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2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영업 직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까처럼 내가 오뚜기가 맛있어, 오뚜기 뭐가 맛있어로 하지 않고 아까 제가 시장과 기업을 분석을 하라고 했죠. 네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장은 어떤가를 먼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식품 업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장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 요즘에 화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게 요즘에 사회적인 변화 중에서 1인 기업이 이런 1인 가구가 많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다. 네.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혼밥 쪽 그리고 혼술 쪽. 아, 네. 예, 그죠? 예, 혼술 순간 쪽이 움찔했네요. 깜짝 놀라시네. 예. 예, 잘 굉장히, 맞추시네요. 예. 굉장히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쪽 식품업계 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게 간편식, HMR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편식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질도 좋아지고 있고 그죠? 유명한,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진짜로. 좋아요. 굉장히 네. 맛있어요.
예전에 예. 그 편의점에 파는 음식이 솔직히 되게 그렇죠. 좀 질적으로 조금. 했는데. 네. 예, 그거 먹어보면 김승재 아나운서 부인이 만들어준 것보다 맛있죠. 아니야, 우리 집사람은 아, 또 예. 요리 파워블로거여서 훨씬 잘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괜찮은 품질도 맛이 굉장히 내더라고요. 높아지고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품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제품의 영역도 확장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카레나 짜장 이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국찌개, 볶음 요리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 음식까지도 이걸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즉석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천억 규모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시장 규모가. 근데 경쟁사가 대표적인 CJ인데 CJ의 햇반과 함께. 그렇죠. 예. CJ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승부를 걸어보기 위해서 농심의 즉석밥 설비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네. 생산을 확 늘려가고 있어요. 이만큼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오뚜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럴 때 오뚜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매출 처별 판매 비중을 좀 봤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대형마트는 지금 38% 판매 비중은 오뚜기 제품 판매 중에서 38%를 대형마트에서 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는 6%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형마트의 매출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은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판매 처별 매출 비중을 보면 오뚜기는 대형마트가 높고 편의점은 낮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겠죠. 나는 편의점에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에 대한 경험 그리고 판매되는 그런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전략으로 오뚜기 제품을 판매하면 그 고객들한테 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 되겠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면 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야. 판매를 급증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나의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어야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만약 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산업군에 대한 분석 일단은 예. 굉장히 애착을 하고 있지 않나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2번 항목이 가장 가뚜기스러운 항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단체 활동, 특히 봉사 활동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적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예. 아까 그 인재상에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상당히 좀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이 이제 단체 활동 또는 봉사 활동을 왜 하기 했느냐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죠. 평가 항목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팀워크 배려 예상하셨겠지만 네. 팀워크 배려 그리고 솔선수범 정직 윤리 중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냥 하다 보니 하게 됐어요 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하게 됐어요라는 것을 의미를 목적성이 부여해서 확실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로 내가 얼떨결에 하게 됐어. 그렇다면 하고 난 다음에 의미라도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성이 예를 들어서 사익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학점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게 눈에 보여.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눈에 보이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해왔느냐. 지속적으로. 언제부터 해왔느냐, 지속적으로 해왔느냐. 이것을 보면 이 친구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한 건지. 급조인가 아니면 꾸준히 해온 건가. 요런 그렇죠. 차이가 마케팅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 보면 그 블로그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블로그 네.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은 3개월 전에 만들었어. 이런 것들은 취업을 하기 위한 거다. 분명히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팀워크, 배려, 솔선수범, 정직 윤리에 적합한 사례를 좀 찾아보시고 의미를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네.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필요할 거예요. 경쟁력을 갖추자면은 예. 어떤 게 있을지 짚어주시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속성 지속성, 그리고 성실성. 성실성. 예, 지속적으로 성실히 해왔다는 것을 그게 이제 보여주셔야 업그레이드 됩니다. 버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3번 항목의 작성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애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고 이것이 본인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하라는 건데요.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보연 아나운서는 세계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 아닐까요? 이야, 정말 이야. 후지지만 예, 굉장히 너무 임기- 전형적이었나요? 임기응변이 뛰어나네요. 예, 예. 별로 공감되지 않은 답변 고맙습니다. 훅 들어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게 당황스럽군요. 예. 이거 보시고 또 이제 면접 보시는 분이 이 순간이 면접 보는 이 순간이 그러면 최고의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당황스럽죠. 면접 집에 가서 이제 진라면 드셔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면접비만 받아서 집에 가서 그 돈으로 오뚜기 밥 사 먹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거는- 좀 생애 최고의 순간이란 게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렇죠. 좀 이게 좁혀야 될것 여러분들이 같은데, 이제 이제. 하는 단어에 자꾸 매몰돼요. 최고의 순간, 이거 거창한 거야 되나? 이렇게 또 이제 로또 걱정하게 뭐, 돼. 학교 그렇죠. 학교 합격 이런 거. 예,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사건 중심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사건이 그냥 미미하더라도 여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나에게 있었고 내가 어떤 교훈과 그 변화가 있었는지 이것을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과거에 경험이 있었잖아요. 경험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경험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 있어. 그것이 나의 생활과 가치관과 직업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인재상에 이렇게 부합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 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보통 군대 얘기를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군대에 가서 내가 어떤 그 병장일 때 어떤 일을 추진해가지고 부대장 상을 받았거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는 이제 계급이 깡패이기 때문에 본인이 능력이 없고 리더십이 없고 뭐 팀워크가 없어도 다 돼요 그냥. 네. 그런데 군대 얘기 중에도 써먹을 만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영업 지원자였었는데요. 기흉이라고요. 그 폐 쪽에 물이 차는 바람 그 예, 들어가는 거. 굉장히 그 어. 통증이 심한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죠. 예. 군대 면제 받았어요. 이 네. 친구는. 그런데 면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갔군요. 갔어요. 그때 안 갔는데 될 텐데. 되더라고요. 됐어요. 예, 됐어요. 그런데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정했죠. 해병대. 이왕 가는 거 해병대예요. 해병대. 대단한 친구네요. 그래서 기한을 잡고 처음에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야. 나름. 해병대 입대 가기 프로젝트. 프로젝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용을 낮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운을 낮게 하고 그것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적인 처방, 영양적인 처방 이것을 두 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애국이라는 공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부합이 되네요. 예. 그렇죠. 이 친구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기흉을 극복하고 군대를 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얘기를 했고 군대 가서 또 느꼈던 거 가서 또 어려웠었거든요. 그것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근성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장난 아니겠네요. 고객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거절당하거든요. 전혀 그런데 개의치 않겠네요. 개의치 개념치 않죠. 이 않겠네요. 예. 친구는 해병대에서 거절당했어요. 예, 자기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극복하고 해냈거든. 이 친구 영업 뽑아놨더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리고 예. 근성과 어떤 끈기를 보여줄 수 자 있는 봐요. 사례였던 것 이게 같고. 군대 네. 가는 거는 그냥 사건이에요. 사건이 일반적으로 보면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병은 사건인 건데 그렇죠. 이 친구는 모병을 한 거니까. 그렇죠. 어.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했어요. 이럴 그렇죠. 경우는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뚜기 자소서 작성 전략 살펴봤는데요. 네. 내일이 벌써 오뚜기 입사 지원 마감이라고 합니다. 내일이 마감이에요. 네, 예. 다른 마감이요. 기업들 보니까 이 자소서뿐만 아니라 입사 지원서 입력 항목이 중요한 곳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오뚜기는 어떤가요? 예, 제가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어요. 입사를 온라인에서만 접수를 받지 않고요. 온라인에서 기본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프린트해서 또 써야 돼요?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아. 근데 프린트하는 영역은 아주 일부고요. 네. 나머지는 양식 정도만 프린트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수기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모로 피곤하게 하는. 그렇죠. 피곤하죠. 예. 우리는 우리 회사에 관심 없고 그냥 복붙해가지고 내는 사람 필요 없어. 이겁니다. 아. 성실하게 우리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항목상의 중요한 부분은 없는데요. 야, 항목 중에 무슨 뭐 마라톤 자격증 인거 내지 않으라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그 지원서 상에 존경하는 인물과 사유를 2명씩 쓰라고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이제 뭐 가상인물
실제 인물. 실제 없이. 인물이요. 실제 인물. 예, 실제 인물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걸 누굴 썼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을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창의적인 만약에 잡스를 내가 얘기를 했어. 이 친구의 왜 이 친구를 존경하는데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럼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을 뽑지를 않아요. 평가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쓸 때 나중에 면접에서 인재상과 연결시켜서 직무 역량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소스를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가장 감명 깊게 읽을 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언을 좀 하고 싶다 그랬죠. 지원서 항목에 아직 가족상을 적는欄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상에 뭐 부모님은 부모님, 아버지가 어느 회사에서 직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쓰는欄이 있거든요. 어허. 브랜드 채용이 대세니 예. 이 와중에 예, 이게 무슨 가뜩이라는 일입니까? 예. 그 좋은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거를 채용팀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게요. 분명히 이거 안 볼 겁니다. 안 보기 때문에 그냥 과감히 근데 안 빼야 쓰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써야 되겠죠. 쓰긴 해야 그렇기 되고. 때문에 요거는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셨군요. 예. 이건 꼭 김태성 강사님 들으시면 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보니까 약간 오뚜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제 샘표식품에 대해서 했지만 네. 뭔가 장인 정신, 예. 꾸준함, 예. 한결같은 정도로 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 그렇게 오뚜기 같은 됩니다. 경우에는 그 왜 인기가 좋습니까? 정규직 많고 그리고 다 우리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뽑을 때 굉장히 우리 회사에 애착이 있고 성실하고 조직에 이렇게 틀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뚜기에 뭐 지원하려는 분들은 다 썼겠습니다만 내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끝으로. 예, 당부 차원에서. 키워드 2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함께, 또 하나는 멀리. 그러니까 함께와 멀리. 함께 네.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이 어. 오뚜기의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뭔가 모닥불 같은 그런 친구에게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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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9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강소기업 채용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같이 가기로 했잖아. 너 왜 혼자 가는 건데? 어? 네, 4.5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오랜만에 청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고용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오랜만이죠.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광스틸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소재하고 있는 금속 제품 제조업체로 현재 법무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무팀 차장 부장급으로 법무 검토, 소송 업무, 채권 관리 및 민형사 업무를 담당할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로스쿨 출신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경력에 따라 연봉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요, 10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법무팀 차장 부장급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청년층 직업 프로그램인 캡을 진행합니다. 합리적인 직업 선택, 자기 탐색 및 기업 탐색, 서류 작성, 모의 면접 등 구직 기술 향상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목요일인 10월 26일에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 30일 금요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 청년층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 충청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숨어있는 히든 챔피언 기업을 찾아서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네. 네,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영 컨설턴트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항상 그 감사와 사랑을 안고 사는 분이죠. 또 2부의 도우미 써니 유엔캐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마스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써니 유엔입니다. 나머스테 나왔어요. 자, 김지영 컨설턴트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그 저녁에 강연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바쁘신가 최근에 봐요. 예. 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에 인적성 검사 준비와 함께 또 강의까지 최근에 하시고. 네, 앞서 안내한 오뜨기 외 우수 식품기업의 채용 공고로 뭐 자기소개서 컨설팅, 뭐 면접 준비 모든 채용 뭔가 그래서 좀, 프로세스를 예. 컨설팅하느라고 10월이 무척 바쁩니다. 수척해 보이신 느낌이 드네요. 예. 건강 챙기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초경합금 절삭공구 불모지인 대한민국의 예. 기술력과 자신감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열어 세계 탑 메이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국 야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야금이요. 네. 야금. 세계 1위를 도전하는 한국 야금이군요. 초경합금 절삭공구 불모진 우리나라에서 세계 기술력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먼저 그 초경합금 말이 어렵습니다. 초경합금 절삭공구가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고 주로 어떤 산업군에 이용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초경합금 절삭공구는 자르는 거죠, 금속을 이렇게? 예. 깎아내는 거. 하는 것인데요. 고온에도 녹지 않고 웬만한 충격이나 저항에도 끄떡없는 경도와 인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주로 항공, 자동차, 조선, 금형, IT, 철도,
방산 등의 분야에서 쓰이는 꼭 필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초경합금 절삭 공고의 불모지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 또 반면에 이 한국야금이 이 초경합금의 대표 기업이 된 이유도 궁금한데요. 예. 네. 과거 한국에서 50년 전에 초경합금 절삭 공고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비웃음을 사기 딱 좋았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예. 왜냐하면 기술도 자원도 인력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예.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한국야금은 일본 스미토모 전공과 합작 투자 및 기술 체류를 통해 창립 이후 50년 동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토종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 기업이 많은 걸 떠나서 무에서 또 유를 창조했다는 그렇죠.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기업인 것 같군요. 50여 년 동안 기술력으로 성장해왔다고 하니까 한국야금이 그동안 얼마나 걸어온 발자취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야금의 연역을 유엔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국야금은요, 1966년 초경합금 공구 국산화를 위해서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1967년 일본 미즈오공업과 기술 제휴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일본 스미모토와 합작 투자 및 기술 제휴를 이뤄서 성장의 발판을 다지기 시작했고요. 1987년에는 지금의 기업명인 한국야금으로 상호 변경을 했습니다. 99년에는 기술연구소 대상을 비롯해서 산업과 무역 분야에서 다양한 수상을 거두게 되고요. 2010년과 11년에는 유럽과 인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2015년에는 기업 혁신 대상을 수상하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한국야금이라는 게 왜 야금인지 되게 궁금한데 네, 저도요. 시간 남지 여쭤 뭔가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온 느낌인데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창립 이후에 무려 50여 년 동안 한 분야에 집중해온 굉장히 대단한 업력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김건수 선생님께서 한국야금에 또 자랑할 만한 특징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한국야금은 CVD, PVD, 다이아 인서트, 엔드밀 드릴 등의 다양한 공구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예. 가공을 하는 모든 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절삭 공구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오랜 역사만큼이나 그동안 탄탄히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로 한국야금은 국내외 25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0여 건 이상의 신제품을 절삭 공구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설립된 지 50년이 지난 이 장수기업이자 해외에서 인정받는 네.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국내외 현황도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야금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를 살펴보면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를 두고 청주에 생산기술연구소와 제1공장, 진천에 제2공장이 있습니다. 예. 해외로는 미국, 독일, 인도, 브라질에 해외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에 해외 제조 법인을 설립하여 8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야, 불모지에서 유를 창조해낸 다음에 그러니까요. 80여 개 나라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외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또 오랫동안 장수 기업으로 인정받아온 만큼 저희가 또 이제 수치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야금의 매출액 좀 공개해 주시죠. 네, 한국야금의 매출액에서 눈여겨볼 점은 네. 1994년 당시 258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2015년에는 1,7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약 7배나 성장했다는 20년 점입니다. 만에 7배가 올랐군요. 네네. 예. 매년 평균 5%씩 성장한 셈인데요. 예. 2016년 기준 직원 수는 약 600명이며 매출액은 약 1,93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기업 같은데 급여 부분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가요? 제일 네. 중요합니다. 예. 네, 한국야금의 신입 초봉은 약 3,590만 원입니다. 3,000을 넘기면 기준이에요. 그래서 3,590이면 상당히 훌륭하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못지않은 괜찮은 연봉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나 좀 좋은 한국야금에 누구나 좀 지원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국야금의 채용 전형을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될 텐데요. 유혜인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한국야금의 이번 채용은 총 5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 부문은 경영기획, 해외사업, 영업, 연구, 생산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직을 함께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31일 화요일 24시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한국야금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각 부문별로 지원 자격과 전공, 또 우대사항, 근무지가 다르기 때문에요. 해당 사항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공통응시 우대사항으로는 해당 분야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 및 한국 야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아무래도 해외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대사항에 경력자 외에도 영어 능통자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과 경력 모두 채용 그 예정이니까요.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감일 전에 서둘러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지현 컨설턴트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채용 절차는 뭐 좀 복잡합니까? 어떻습니까? 채용 절차는 뭐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서류 전형, 1차 면접, 인성 검사, 2차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되고 적성은 없는 있습니다. 거죠? 네, 적성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한국 야금은 또 기업만의 특별한 경영 철학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한국 야금의 뭐 성장 배경에는 기술력 외에도 사람을 향한 가치 경영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창의 미래의 중요 시점마다 이러한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지역 소년소녀 가정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보훈가족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과 임직원을 위한 복지를 추구한다는 행복 경영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야금이 이제 뭐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 공헌 활동도 그렇고 임직원을 위한 복지를 통해서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볼수록 좀 마음에 드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 만큼 뭐 아무나 뽑지는 않겠죠. 그렇죠. 인재상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한국 야금의 인재상은 적극적이고 뭐 실천하는 인재, 부서 간 벽 없이 팀워크를 발휘하는 인재, 팀워크. 네, 예.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 글로벌 다양성을 갖춘 유연한 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상을 내걸고 사람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네. 그렇죠. 네, 말씀해주신 인재상과 경영 철학을 들어보니까 사람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직원 복지도 상당히 훌륭할 것 같은데요. 복지도 중요합니다. 네. 예. 한국 야금의 복리후생으로는 교육 지원을 통해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 안정 지원으로 주택 관련 대여금 지원 제도, 직원 건강 지원으로 체력 단련실을 운영하고 종합 건강 검진 제도, 네. 문화생활 지원으로는 임직원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감성 경영으로 불우이웃 돕기, 감성 경영. 사회 봉사 활동, 한마음 연수, 체육 대회, 생일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임직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또 우리 김지영 컨설턴트께서 뭐 담담하게 얘기해 주셔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제가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뭐 많네. 교육 지원, 그렇죠. 생활 안정 지원, 직원 건강 지원, 문화생활 지원.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감성 경영도 있는 거고 또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뭐 네, 사소한 것 같아 네. 보이지만 다 갖출 건 다 있다. 갖춘 볼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야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항상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자기소개서가 중요할 텐데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네, 한국 야금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리후생이 많은 만큼 질문도 조금 많은 편인데요. 1번은 본인 소개, 2번은 살아오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일, 3번은 지원 동기, 4번은 인재상 중 본인과 부합하는 한 가지를 적고 경험담을 서술하고 5번은 지원 부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 이제 본인의 장점을 기술하고 예. 6번은 입사 후 5년 어떤 모습일지 기술 5년이군요, 여기요. 네. 예. 7번은 중요한 항목인데요. 초경학금에 대해 본인이 아는 만큼 서술 등 총 7가지 질문입니다. 네, 항목을 살펴보니까 전형적인 항목들도 있고 또 중요한 항목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초경 합금에 대해서 서술하는 항목도 있어요. 어떤 항목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까요? 네, 7가지 모든 항목이 면접에서 질문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특히 지원 동기와 초경학금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특수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묻지마 지원자보다는 한국 야금에 대한 애정이나 확실한 뜻이 있는 분이라면 좀 더 자기소개서 항목을 작성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야금은 앞으로의 50년을 함께할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지속적인 네. 이전에 그 오뚜기와 비슷하게 50년을 함께할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애정이나 확실한 뜻이 있는 분을 모집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로 채용 절차에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에 특이 경험이 있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인턴 경험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을 준비하시고요. 또 영어로 답변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전공과 관련한 준비도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한국 야금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네, 한국 야금은 발전을 통한 성장을 기반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고객 초청 행사와 신제품 기술 세미나를 통해서 제품 우수성을 홍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는 등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 야금은 지속 성장, 발전과 함께 고객 만족, 임직원 행복, 미래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기업 정신이 있는 기업이기에 꼭 한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과 사람 그리고 가치 경영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좀 허투루일 수는 없는 것처럼 한국 야금의 진정성과 뚝심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채용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저희가 시간 좀 남아서 유엔 캐스터가 그 한국 야금의 채용 전형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좀 보시죠. 네. 네, 사람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한국 야금의 채용 정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채용은 총 5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모집 부분은 경영기획, 해외사업, 영업, 연구, 생산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31일 화요일 24시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한국야금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각 부문별로 지원 자격과 전공, 우대사항과 근무지가 다르니까요. 해당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서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공통응시 우대사항으로는 해당 분야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채용 공고는요. 한국야금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초경 합금의 선두주자 한국 야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지연 컨설턴트 또 유혜인 캐스터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시간 알차게 보냈습니다. 또 오늘 또 그 박소영 아나운서 대신해서 우리 정보윤 캐스터 아나운서가 네. 함께 해주셨는데 또 새벽 뉴스를 하는 분이어서 굉장히 네. 힘든 와중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어땠습니까? 한 시간 동안. 예. 마치 제가 예전에 취준생이었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좀 네. 간절한 저 마음이 일본 보고 들었고요. 얘기하세요. 3번, 네. 3번이군요. 아, 네, 여기 네. 있군요. 네. 되게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더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또 한번 깊이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취준생들 모두 꼭 원하는 곳에 취업 화이팅 하시기 화이팅. 바랍니다. 화이팅! 말도 잘해요. 저희 후배지만. 자, 내일은 잡정보센터 가장 저희가 재밌어하는 시간이고 네. 또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어벤져스 특집 준비되어 있고 내일도 정보 아나운서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